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진아 씨를 다시 모시고 그때 얘기를 못했던 이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우리가 돈을 월급을 주는데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초코파이가 인기가 끌었다는데 그 당시 개성에서 초코파이는 어느 정도 인기가 좋았는지,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훔쳐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실태는 북한 주민으로서, 개성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어떤 정도였는지 하는 것들을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진아 씨는 2013년까지 개성공단에 살았기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돼서 근 10년을 또 지켜봤고, 친인척들이 다 네. 갔죠 거기에. 그리고 동창들도 대다수가 다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개성공단의 얘기를 비록 직원은 아니지만은 누구보다 소상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달러를 북한 당국에 주는데 개성공단 직원이 되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장 기업수들이 다 숨이 멎었다고 유기적이라 그러다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방직 공장이 숨이 멎고 이러게 되면 거기서 우리 물론 멈춰섰다가 아니고 또 이렇게 망했다. 숨이 멎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사람. 다른 데는 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숨이 멎었다. 네, 조국의 공장들이 숨이 멎었다 이러는데, 그 숨이 멎든 안 멎든 간에 북한은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돈이 안 되지. 아무리 일을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이게 안 되는데, 내가 개성공단에 나와서 일을 해서 보니까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체적으로 뭘 받았길래 쌀을 일단 주는 거예요. 배급. 그렇죠. 배급을 얼마 줘요? 배급을 북한에서는 원래 1인당 정량이, 한 끼 식사의 정량이 200g입니다. 근데 기자님 혹시 200g 다 먹어요? 한 끼에? 요즘 못 먹지만 북한에서는 기름기 없으니까 200g 모자라죠. 그렇죠. 예, 보통 200g을 먹는데, 그래서 하루에 600g씩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살면 600g을 해서 18kg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혼자 나가서 일을 하신다 하게 되면 18kg인데 거기다 플러스 2kg를 더해줘가지고 20kg. 20kg. 네, 거기다가 아버지 엄마가 계신다 하게 되면 거기다가 아버지 엄마 거까지 다 주는 거예요, 쌀. 그러니까 부양가족까지 20kg씩 다 쳐준다. 네. 근데 혼자 일하게 되면 부모 배급까지 60kg 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굶어 죽을 걱정은 없잖아요. 거의 없지요. 굶어 죽을 일이라기보다 완전 먹고 남는 걸 보상을 받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선도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대단하지. 네네네. 그 외에 쌀만 줘요? 쌀 외에 주는 것들이 기름 같은 것도 1인당 50kg 정도씩 주고 그러거든요. 50kg? 네네. 1년에? 아니요. 한 달에. 한 달 주는 양이 그랬어요. 50kg 좀 너무한데? 기름을 정말 많이씩 줬어요. 그래서 이제 20kg짜리 그 빵통을 한 3개씩 가져가가지고 받아오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그 주는 월마다 이제 지급이 되고 그러게 되면 저도 양정사업소에 고모랑 삼촌을 도와서 맨날 그 기름빵통 들고 이제 이 구름 엄청 큰 거를 끌고 같이 가요. 혼자서는 못 가져오기 때문에. 개성 사람들은 기름튀기 이런 거 맨날 해 먹겠네요? 맨날 해 먹죠. 진짜 그걸 타려고 거기는 거의 양정사업소 바닥은 몽땅 다 기름으로 쩔어 있댔어요. 그래서 예, 저기부터 여기까지 정말 땡줄을 서가지고 그 구르마 끈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름빵통을 다 실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서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타고 그다음에 설탕을 한 10지대씩 주는 거예요. 설탕을. 지대씩 몇 킬로짜리? 네, 한 10kg짜리 정도 되는데 그걸 10개씩 줘요? 네네. 정말 많이씩 줬어요. 그래서 설탕을 아주 디글디글하게 또 먹었죠. 남을 정도로? 네네. 다른 데 팔겠죠? 그 남길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받으면 바로 팔아버려요. 예. 그래서 설탕이 그때 정말 많이 남아 돌았어요. 크게 보면 그러면 쌀, 기름, 설탕 네. 그 정도 주는 거죠?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는 좀 주고. 공장에서 바로 나오면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주는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개성공단 말할 때 우리가 50불 정도씩 월급 주면 네네. 북한에서 달러를 다 가지고 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 쌀 60kg에 설탕, 기름 그렇게 풍족하게 주면 적어도 한 절반은 노동자들한테 돌아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네네. 그래도 많이 받았죠. 근데 그게 여기선 돈으로 지불했다 그러는데 북한 측에서는 다 먹는 걸로 다 네, 먹는 걸로. 근데 그 먹는 게 다 한국 거였어요. 그건 또 지원품 갖다가 또 개성이 갖다 네. 풀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 단임 노동자들은 내가 한 달 일하면 150달러가 월급으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전혀 나는 얼마 일하는지 모르고. 몰라요. 예, 그게 왜냐면
북한은 아다시피 이제 국영제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영업을 하고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이제 분할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전혀 신경을 안 썼죠. 제가 봤을 때는 달러는 달러대로 북한 당국이 다 갖고 한국에서 지원품 그때 식량도 많이 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설탕도 주고 한 거 뭐 어린이들 주라고 준 거를 개성공단 갖다가 막 나눠주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밀가루도 또 받고. 예. 그 개성공단 하면 한국 사람들은 초코파이를 떠올리는데 아까 초코파이 얘기 나왔지만은 초코파이 많이 먹었어요? 들이시고 내시고 했죠. 그렇게 많았어요? 네, 정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창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그리고 저는 이제 반장을 그때 좀 했어가지고 많이 받아 먹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받았을 때는 이제 받아서 먹기보다는 많이 팔았죠. 돈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냐면 이제 옷을 예쁜 옷을 사 입고 뭐 구두 사 신고, 예, 제가 구두 초코파이. 매니아예요 또. 예. 그러면 초코파이를 처음 먹어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냥 행복이죠 그야말로. 예, 왜냐면 생전에 먹어보지도 못한 뭐 맨날 우리 뭐 4월 15일, 2월 16일 돼야만 나오는 그 선물 사탕 딱딱한 벽돌 과자라던가 정말 아무리 씹어도 씹어지지 않은 그런 빵이라던가, 예, 그렇게 굳은 사탕도 뭐 원액 사탕이라고 해가지고 뭐 투명하긴 한데 그렇게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바삭바삭하고 막 이런 것들에다가 그다음에 그 안에 그 잼 같은 게 그렇게 쫙 뜨게 되면 쫄깃쫄깃하고 그 달고 향기가 나는 이 초코파이, 뭐 그 무엇으로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성 사람들은 초코파이 맛이 그냥 뿅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병 같죠. 네. 그래서 뭐 초코파이를 평양에도 많이 팔았으니까 갔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질리지 않아요? 초코파이도? 안 질려요. 안 질려요? 그때는 왜냐면 지금은 여기 와서 그래도 자본주의 그 고비 꼈잖아요. 예, 배에 그 자본주의 기름층이 두껍게 깔렸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아예 그냥 사회주의 배고픔, 얄짤한 백가죽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기름으로 발라놔도 그게 완전히, 예, 기름을 마셔도 이제 고비 안 생기는 그럴 때였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초코파이를 정말 맨날 먹어도 모자란 정도였죠. 예, 앉아서 그 12개짜리를 다 뜯어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앉은 자리에서 한 50개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던 초코파이를 남쪽에 와서 여전히 좋아해요? 아, 쳐다봤는데. 쳐다봐. 네. 왜냐면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초코파이 말고도 눈에 띄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것들이.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초코파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거의 안 먹어봤어요, 저는. 네. 초코파이가 한국에 등장 오니까 팽당했네요. 네, 정말 그때는 없어서 못 먹던 초코파이. 저는 대학 시절에 사실 눈물겨운 그 초코파이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걸 드셔보셨는지 또 우리 기자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요. 초코파이 한 개를 커피포터에다가 물을 두고 이렇게 끓이게 되면요. 어떤 맛이 날까요? 상상 안 되는데? 네,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끓이고 보니까요. 달달하고 좀 우유 맛이 나는 우리 믹스 커피 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자전거, 유동성이 있는 이 자전거가 우린 자동차잖아요. 집에 자가용 승용차 맛잡이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네, 대학 시절에 잃어버려가지고 집을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아버지 엄마가 피땀 흘려서 겨우 장만한 그 자전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막 두근거려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맨날 굶고 그러다가 초코파이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초코파이를 그렇게 끓여 먹었었는데 정말 그 줄임배를 제가 그렇게 달랬었어요. 그 맛은 있었어요? 그렇게 먹어도? 꿀러서 맛있었죠. 네. 참 다양하게 초코파이를 먹어요. 자, 근데 초코파이 얘기 나오니까 우리 개성공단에서 다음으로 짚어봐야 될 것이 개성공단 기업들 가게 되면 그 생산품들을 북한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훔쳐간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국에서 했거든요. 뭐 듣기만 해도 웃는데 진짜 그렇게 많이 훔쳐가요? 그럼요. 훔쳐가지 않으면은 우리 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급도 받고 설탕, 기름도 그런 받고 것도 초코파이도 받지만 받는데 물질 맞는 게 와서 또 보니까 그게 또 탐이 나는 거예요. 주는 건 주는 거고. 뭘 많이 훔쳐가요? 그냥 네. 아예 쌀 생산하는 놈은 쌀을 훔쳐가고. 생산한 거 다 갖고 오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옷 생산하는 회사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때 3년도, 4년도, 5년도 요때까지는요, 그 쪽 아웃도어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생산됐나 봐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디자인한 그 이제 그림을 가져서 보는데, 야, 이 남조선왕 새끼들은 이거 어째 이렇게 다 멀쩡한 천조가리도 다
쏙딱쏙딱 해가지고 오려가지고 왜 힘들게 실고 또 재봉으로 하나하나 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다 막 붙이고 묵갈매기겠다고 막 예. 그래서 막 그 너덜너덜한 걸 왜 그렇게 입냐. 그 청바지도 그때 갈아가지고 그때 그게 많이 그 나왔어요. 구멍은 왜 멀쩡한 바지 구멍 내나? 멀쩡한 바지 구멍을 왜 뚫고 다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아 그래도 아마 잘 팔리나 봐. 그러게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천조가리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가져오는 방법은 참 다양하지요. 예, 정말 뭐 주머니 부업을 하다 못해 뭐 몸에다가 다 둘둘 감고 나오고 북한 사람들이 아마 몸에 둘둘 감고 나왔을 경우에는 날씬하잖아요. 예. 어느 하나 이제 통통하게 김정은처럼 통통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김정은이 아마 한 10분의 1도 안 될걸요. 들고 나오고 그 첫조가리 갖다 뭐예요? 그럼 나 가지고 나와서 정말 그때 한때 막 그런 거 83 인민 소비품 생산 그거 들었죠. 가내반이라고. 예. 그래서 남아 돌아가는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가공해가지고 우리가 생필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그 인민경제계획안이 또 나왔어요. 북한에서. 그게 떠도니까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그걸 딱 봤을 때 정말 이 버리는 걸 가져다가 다 쓸 수 있는데 우리 이걸 가져다가 우리 생활에 우리 집에 알맞는 이런 걸 다 만들었죠. 또 옷을 막 만들고 네네. 만들어다가 장마당에 나가면 그야말로 핫했죠, 정말. 예. 북쪽에서 그래서 그 메이드 인 코리아로 알고선 다 남조선 아랫동네 물건인 줄 알고 막 뛰어가고 이랬죠, 그때. 그럼 그 천을 갖다가 네. 뭐 옷만 만들고 뭐 다른 데는 활용 안 했어요? 그 천조가리는 정말 그야말로 쪼가리 하다 못해 정말 더는 쓸 수 없을 용도가 되게 되면 그냥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것도 정말 또 북한에서 쓰고 남은 쪼가리는 또 어떻게 써요? 네. 한국에서 보니까 그냥 다 나가잖아요. 정말 이만한 천조가리도 그냥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이만한 구멍탄을 살리는데 그 구멍탄 하나를 그냥 쓰지 않아요. 또 개성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구멍탄인데 그거? 그걸 부숴가지고 물을 섞어서 진흙도 해가지고 찰칵탄을 만들어요. 찰칵 진흙 넣고 진흙. 분양을 많이 넣고 예. 그래서 볏짚도 넣지 않나? 그런 볏짚 거? 같은 거 넣고 뭐 종이 쪼가리도 넣고 해가지고 찰칵탄이 뭐냐면 이렇게 얇아요 정말. 그 구멍탄 하나를 가지고 한 7개 정도를 만들어요 찰칵탄을.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떼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여느 데는 이제 광솔 같은 거 얼마나 북한 사람들 요만큼씩 이제 놓고 팔거든요. 그러면 광솔을 떼는 게 아니고 개성공단 그 천조가리 하나니까 불이 화력이 확 엄청 센 거예요. 딱 소리 났죠, 이거야말로. 불지피기로 좋고. 네, 불쏘시개감으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이제 한 마대, 요만한 마대로 한 마대에 막 300원씩 팔고, 후에는 막 1000원씩도 팔고, 이렇게 가격이 또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 교수님네 딸이 또 이제 가죽 공장, 가죽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가죽 잠바도 만들고 이런 걸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가죽을 또 이제 요만한 거 남아 돌아가는 걸 가져오다가 후에는 또 조절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조절을 어떻게 가져요? 또 둘둘 감고. 둘둘 감고.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가죽을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 뭘 만들어요, 그럼? 장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 따뜻한 장갑을 쓰면서 야, 참 좋다 진짜 이게. 예, 정말 너무 좋았어요. 따끈따끈하고 만문하고 겨울에도 그게 만문하더라고요. 그 가죽이 정말. 훔쳐가는 거 공장에서 모르나? 알죠, 당연히. 근데 정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마 남조선 기업인들이 이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같다고, 참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워낙에. 고맙지. 아니, 사실 알고 모르는 척 해준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또 그 마음이 북한 그 인텔리들한테 전해졌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때도. 우리 여기서 가면 뭐 20번 만들고 15번만 만들라고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도 훔쳐가니까 저쪽 쪼가리들 갖다 뭐 만들어 봤자지. 그래가지고 정말 베푸신 거죠. 예. 그 천원 둘둘 감고 나온다 치고 네. 아까 고모가 뭐 이 냄비 만드는 뭐 그런 데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고모 냄비는 어떻게 훔쳐 나와요? 그것도 훔쳐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또 어떻게? 있어요. 정말 이게 중국의 그 쓰던 제품하고 한국에 쓰던 제품은 완전 다르잖아요. 때깔부터 다릅니다,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건 녹슬기도 잘하고 그런데 한국의 걸 딱 가져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 훔쳐가지고 나올 때, 요럴 때만큼은 또 IQ가 상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은, 북조선 여성들이 원래 또 이제 기지를 발휘하게 되면 이제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또. 가슴에다 장착을 합니다. 냄비를 가슴에다 딱 대고. 네, 가슴에다가 정말 이거 밥공기 있잖아요. 여기다 딱 차고. 그 다음에 어디? 엉덩이에다가 또 조금 큰 사이즈가 큰 거는 사이즈별로 다 나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겨울이 참 겨울을 좋아했어요. 네. 개성공단 외투는 다 후줄근하겠네. 그렇죠. 그럼 뭐 꼴똥 잠바, 꼴똥 동복 이런 걸 가지고. 숟가락 젓가락은 뭐 더 말할 것도 숟가락 없잖아요. 젓가락은 어떻게 훔쳐가지고 나왔는지 압니까?
협기를 딱 찹니다. 그 벨트 차차차차차차 해가지고 차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안 걸려요 그런 거? 그거 단속반이 또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막대기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어, 조금 뚱뚱해 보이고 어정쩡한 여성들을 보게 되면 턱턱 쳐가지고 가슴 툭툭 치는. 여길 치면 쨍쨍 소리가 나요. 엉덩이를 또 칩니다. 또 쨍쨍 소리가 나고 정말 난리가 나죠. 그다음에 그럼 그 뺏으면서 뺐는데 잘리지 않아?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단속반도 먹고 살아야지. 네, 단속반도요 일정한이 얼마큼 또 경제 계획 경제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얼마큼 해서 얘네끼리도 또 나눠 먹어야 돼요. 훔쳐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한쪽 가슴끈만 뺏고 한쪽 가슴끈 놔두고 뭐 그런 식이야.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해가지고선 어떤 데 보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뭐 아무리면 다 도둑놈이겠어요. 그 중에 아주 고천수 같고 착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빈몸이에요. 그러면 야, 이 모조리 같은 건 어떻게 할멈으로 맨날 다니니? 뭐 좀 훔쳐가지고 나와라. 막 이렇게 시키기도 해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훔쳐가지고 나와도 문제지만 또 이제 못 훔쳐도 이게 모조리인 거예요. 예. 작은 아버지가 다니는 시공장에서 뭐 훔쳐요? 그 시계 줄이라던가 아니 그 부속품들이요. 그건 좀 요만큼 훔쳐도 돈이잖아요. 예, 요럴 때는 또 아주 이 사람들은 주머니 하나만 하게 되면 톡 털면 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1~2군데를 또 숨기는 거예요. 네, 정말 옷깃부터 여기다가도 이제 뭐 이제 뭘 달아요. 또 이렇게 해서 또 달고 주머니 한 1~2군데 훔쳐가지고 한 군데만 털려도 이거 그리고 다 털리고 한 군데만 살아있어도 버는 거니까. 네. 단속반도 뭐 적당히 해먹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뺏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들 서로 공생해서 먹고 사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못 훔쳐도 야 이게 모조리라고 막. 근데 우리 개성공단에 우리가 그 아까 냄비는 쨍쨍 소리 났는데 네. 우리나라 그 속옷 기업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속옷 기업은 아만 쳐도 소리 안 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아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뭐 당당하게 사실은 갖고 올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 브라자를 13개까지 훔쳐갖고 온 친구가 있어요 또. 13개? 네, 제 친구였는데 그때 와가지고 잘 와가지고 제가 집에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갔더니 착 하는 거야.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야전 잠바라고 그때 나왔어요. 예. 야전 잠바라고 유행이었는데 탁 펼치니까 여기 막 이만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냐고 또 막 이랬더니 그다음에 이제 보라에 가지고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제가 13개가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13개. 네. 그래서 13개인데 아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정말 세상에 저는 보지도 못하는 장마당에 없는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브라자가. 그래가지고 너도 하나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개성 여성들은 다 가슴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걸릴 적어도 없죠. 아. 근데 겨울만 되면 더 좋았어요. 얘네들도. 그럼 속옷은 무진장 입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팬티 같은 거요? 네. 기자님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싹 걸어다니는데 여기 많이 입으면 가다리 잠에 껴가지고 움직이는 게 또 그렇죠. 그래서 8장까지 입고 나왔어요. 얘는 또. 그래가지고 그 8장에다가 여기저기 쑤셔놓고 또 하니까 그건 또 털리고 그래도 이건 남잖아요. 네. 그렇게 남아서 또 가지고 나왔죠. 아유, 아무튼 뭐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도 충분하게 개성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풍족하게 살았네요. 그러면 외부에서 진짜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았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얘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듣지 못했던 개성공단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었던지 그런 나름대로 개성이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개성공단에서 공급 실태 그리고 네. 초코파이에 대한 인기 그리고 어떻게 노동자들이 그걸 조절해 온다 그러죠? 조절위원회 위원장들이었습니다. 고동무들은 다. 조절해 오는지를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뭐 기회가 되면 진아 씨 모시고 개성에 대한 많은 얘기 또 나눠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